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된 이한구 의원입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정치판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주변 환경이 굉장히 불투명하고 위험스러운 징후가 많기 때문에 정치권이라도 제대로 작동을 해서 그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관계로 해서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더 걱정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개혁이 매우 중요한 국가 위기 극복 대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 개혁이 되지 않으면 다른 사대부문 개혁도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정치 쪽이 개혁이 안 되는데 공무원 사회가 개혁되기 어렵고 금융개혁이나 노동개혁, 교육개혁 쪽도 탄력을 받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정치개혁이 중요합니다. 정치개혁의 첫걸음은 뭐냐? 공천개혁입니다. 저는 국민들의 이와 같은 요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천개혁과 관련해서 최대한도로 노력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공천개혁은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상향식 공천제도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공천관리위원회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한된 역할이 남아 최대한도 노력을 해서 새누리당만이라도 국민들의 기대에 맞는 전문성이 있고 책임감 강하고 또 미래지향적인 국회의원 후보자들을 공천하도록 심려를 기울이겠습니다. 또 상향식 공천제라고 해서 국민들의 뜻이 제대로 반영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상향식 공천제도 하에서 국민들의 뜻이 제대로 반영이 되려면 후보자에 대한 정보 제공이 충분히 해야 되고 또 후보자를 선출하는 예비 선거에서 금품 수수 등 여러 가지 불법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래야 상향식 공천제도의 취지가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공천 경쟁이 공정하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저희들의 노력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예비 선거에 참여하시는 유권자들께서도 저희들을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유권자들께서 상향식 공천제도의 취지에 맞게 깨끗한 한 표를 던져주셔야 상향식 제도의 취지에 맞습니다. 또 여러분의 뜻에 맞는 국회의원 후보자들을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와 여러 유권자 여러분들의 협조를 통해서 이번에는 제대로 된 사람이 국민의 신뢰를 받고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미래를 내다보고 국가의 근본을 개혁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국회에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가신 다른 분들 뭐 인터뷰할 분이 아직은 없으신 것 같으니까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향식 공천 대회에서도 현역 의원들 직접 공천되는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떤 현역 물갈이를 좀 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를 해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천 개혁이 되려면 현역 의원이라 하더라도 저성과자거나 또는 비인기자들의 경우는 공천에서 배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향식 공천 제도가 현역한테 지나치게 유리하게 작용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물갈이하겠다 이런 식의 접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유권자들의 판단이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저성과자나 비인기자들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시는지 아직은 기준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원칙을 말씀드리면 저는 지난 4년 동안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지냈고 또 그 원내대표 지난 후에도 관심 있게 많은 의원들을 감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전반적으로 국회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경험과 지식을 활용을 하겠습니다. 여기 비인기자나 부적격 그렇게 걸러내는 작업이 혹시 이제 현역 의원에 대한 컷오프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우려를 지금 보시는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추가적으로 논의가 할 겁니다. 그러나 이제 원칙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역이라도 성과가 제대로 안 났거나 인기가 없다고 하면 그런 사람을 공천해서는 우리 당이 선거에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당으로서는 선거에 이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개혁 정책, 창조경제 활성화 정책 이런 것이 제대로 성과를 못 낸다면 우리나라는 정말로 큰 위험에 빠질 것입니다. 그런 위험을 예방해야 될 책임이 저희 새누리당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에 승리를 해야 되겠고 승리를 하려면 국민들이 요구하는 바를 최대한도로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영입 작업을 하시려고 하면 그 전에 뭐 소위 말하는 컷오프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강의 뭐 저 시간 플랜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사실은 시간이 굉장히 촉박합니다. 너무 좀 매사가 준비가 안 된 상황이고 아직도 선거구 획정조차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쫓기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밤새울까지 할 겁니다. 그리고 혹시 오해하실까봐 그러는데 공천관리위원회는 새로운 사람들을 영입하고 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최고위원회나 선거대책기구 같은 데서 새로운 사람들 영입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최경호 의원이 대구지역 예비후보자들 사무실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공천룰이 위배되지 않는다는 지적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공천룰하고 무슨 관계가 그러니까 있는지. 공정한 경선에 위배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진방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글쎄 그런 거 그러니까 누구 사무실에 가서 뭐 압수하고 축사하고 하는 것이 이게 경선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최경환 의원이 그래 다니면 무조건 그게 무슨 효과가 있는 겁니까? 오늘 공천관리위원 외부 인사 이제 하는 방향이 비정치인 전문가들로만 꾸린다고 했는데 이게 공천관리위원회 나중에 꾸려가실 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세요? 글쎄, 그거는 다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선진국의 정당 민주주의가 많이 발달된 나라의 경우라면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우리 공정관리위원장도 한때는 외부 사람 들여와야 된다 또 그런 논의도 있었잖아요. 예. 그 선진국의 책임 정치하는 정당 민주주의 하는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아, 비정치인으로만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 아니 그러니까 외부 사람을 정당에 끌어 넣어서 거기서 공천자를 결정하는 시스템은 그는 정당이 굉장히 약할 때나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나 우리 당의 경우는 야당보다는 그런 면에서는 낫죠. 야당은 완전히 외부 사람 끌어들여서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만큼 당이 약하다는 뜻인데 그러나 전원을 당내 사람으로 하는 것이 또 공정성 문제에 혹시 좋지 못한 또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판단이 최고위원회에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판단 문제는 공천관리위원장이 언급하기는 거북한 문제입니다. 여성수하자나 비인기자로 결정이 되면 경선 기회 자체를 주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 상향식, 예, 그 상향식 공천이라고 하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직선하고 바다 특별자에 대한 바다 특별자에 대한 배려를 해주는 기본적인 원칙인데 그것이 좀 문제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게 그러니까 원칙으로는 그게 좋은 제도도 아닌 얘기예요. 그러나 그게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정보가 제대로 제공이 돼야 되고, 그죠? 근데 당 예비 선거 단계에서 그래서 이제 국민들의 의사니까요. 국민들의 의사가 어떠냐에 따른 게 기본적인 아니 그러니까 국민들도 정확하게 알도록 해서 투표를 하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정상이죠. 그게 안 돼 있는 상황이면은 그거를 보충해야 된다는 그것은 이제 언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해야 될 문제지 당에서 그 문제를 해야 되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정해져 있는 거는 그런 거고 언론이 그걸 어떻게 체크를 합니까? 할 수 있나요? 그러면 돈 뿌린 걸 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할 경우는 국민들이 예비투표 하시는 분들이 그런 사람은 가려내 달라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오해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 부분은. 그리고 우리 국회 선진화법도 마찬가지잖아요. 국회 선진화법 겉으로 보면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악용이 되니까 식물국회가 만들어지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과거 방식이 좋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일단 우리 당의 최고 의사결정 이후에서 정했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겁니다. 저는 당은 당규에 따라서 공정하게 공천을 관리할 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국민이 그것을 제대로 받들도록 할 책임은 저한테 있어요. 부적격자에 대한 선별 작업이 경선 일정 같은 것도 고려하면 2월을 넘겨서는 좀 어려울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정도 계획을 가지고 그래요. 그것도 굉장히 힘든 과정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열심히 해야 돼요. 너무 타이트해요. 그죠? 해야 될 일은 많고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잘해보려면은 이것저것 체크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지금 촉박하다 하는 한계는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겠어요? 노력을 해야죠.
당에서 혹시 기초 조사 자료라든지 위에서 좀 준비해 놓고 있는 그런 일정이 있습니까? 예, 실무적으로 준비해 놓은 것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공천관리위원회가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고 관리만 하면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위원장으로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을 생각하시는지. 관리라는 뜻은 사고 치지 말라는 게 관리 아니에요. 가장 안전하게, 네? 공천이 가장 안전하게, 공정하게 되도록 하는 게 저희 역할이죠. 그러나 공천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줘야 돼요. 국민이 원하는 게 뭐냐? 아마 국회의원 자질을 가진 사람을 공천해 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확보하는 책임은 저희들한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노력은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죠. 단수 추천이나 우선 추천 지역이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확대적으로 하나 그런 식 개념이 아니에요. 제도가 있잖아요. 그 제도를 활용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죠? 어디에서? 그거는 이제 페이스 바이 페이스 다 봐야죠. 그러면 지역에 따라서 특별 공천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상황에 따라서. 지금 지역에 따라서. 단원 단위에 보면 우선 공천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요. 근데 지금 공관위 업무가 관리만 하기에는 그 역할과 위상이 너무 높아졌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천 투기가 한번 1차로 가동을 하고 마무리했는데 그때 결정하지 못하고 공관위 결정사항으로 넘기고 이월시킨 게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비례대표 공천 방식이라든지 이 어느 지역구에는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100% 여론으로 하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정이 얹어서 공관위 쪽으로 다 넘어갔잖아요. 그런 것들에서 비례대표 공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공관위인지. 그거는 지금은 우리가 정해진 바가 없어요. 이제 위원들이 결정이 되면 이제 회의를 통해서 결정해야죠. 그리고 과거 정원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공천심사 룰도 정하고 또 그것을 집행도 하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이번에는 룰 정하는 특위를 따로 가동을 했었는데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일부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집행해 가면서 결정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돼 있죠. 그렇다면 비례대표 공천의 정신이나 원칙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거 아직은 저도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또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번에 제가 이것을 맡게 된 것은 공천 개혁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실현시키고 싶어서 맡게 된 겁니다. 그러면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결정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게 룰이 과반수 결정입니다. 과반수.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차피 최고위원회나 또는 나중에 만들어질 선거 대책기구에서 또 정해질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의결기관이 아닙니까? 예? 의결기관이 아니에요? 어디가요? 공천심사위원회가 의결기관이죠. 의결기관인데 네. 공천자를 확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데 그러나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영입하자 이런 문제는 이게 공천하고도 연결되어 있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 결정돼야 될 문제이기도 해요. 개인적으로 우리 이양구원님께서는 우선 추천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선 후보자 우선 추천에 대해서 네. 실시하실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요? 네.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당내 기반이 약한 사람들을 우수한 사람들을 모실 수 있겠어요? 그게 김무성 대표의 그 기본적인 공천 취지와 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그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를 벗어나면 또 이제 거기 뭐죠? 상향식 공천제도
도입한 거하고 맞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취지에 맞게 운영이 돼야 되겠죠. 상향식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제목만 상향식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위장 당원을 그냥 늘려놓는다든지 이런 걸 그대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됐어요? 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제가 수시로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해하는데 자꾸 전화를 안 주시면 어지간하면 제가 보고 드릴 테니까.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천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언론계에서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천 개혁을 해야 야당도 공천 개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정치판에서 공천 개혁이 이루어져야 정치 개혁이 이루어집니다. 20대 국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